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국내에서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들이 탄생을 했죠. 그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큰 사건으로는 아무래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별세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과 조의를 표하면서요. 우리 인문학살롱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일 버킹궁에서는요, 여왕께서 사랑하는 남편 필립 공의 죽음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 필립 공이 윈저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립 공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1947년에 결혼한 뒤에 70년 이상 여왕과 함께 역사적인 어떤 격변을 함께 해왔는데요. 필립 공은 그리스와 덴마크의 왕자였죠. 예, 그리스와 덴마크 양국에서 모두 왕이 계승 승계자였는데요. 큰아버지가 군부에 그리스 왕자를 뺏기게 됨으로써 영국의 해군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왕과 처음 만난 것은 1939년 다트머스 왕립 해군학교였는데요. 그 당시 아버지 조지 6세를 따라서 온 13세의 아주 예쁜 공주는 훤칠하고 잘생긴 사관 후보생 필립 공에게 그만 반하고 말게 되죠. 그죠? 졸업 후에 필립 공은 영국 해군에 입대하면서 이들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8년 만에 필립 공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1952년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필립 공은 평생 최장수 여왕인 부인의 곁을 지키면서 외조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데요.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또 숨어서도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깍듯하게 여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림자처럼 여왕 뒤편에서 걸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지켰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필립 공의 모습을 보고 여왕의 곁에서 두 걸음 뒤에 섰던 필립 공은 힘센 여인에게 힘이 되는 그런 남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생각하면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떠올려집니다. 그죠?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영국을 이끌어왔다면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19세기 빅토리아의 여왕의 그런 황금시대가 열렸고 또 오늘날 엘리자베스 2세까지 영국의 기반을 마련한 군주가 엘리자베스 1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매우 불안하고 외로운 탄생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유명한 헨리 8세.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많은 궁정의 암투와 후계 문제 등으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왕인데요. 그의 어머니 엠볼린이죠. 엠볼린은 엘리자베스가 3살 때 간통죄로 런던 탑에 갇혔다가 3주 만에 사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 6번째 부인 계모죠, 그죠? 계모 캐서린 파의 도움을 받았지만 캐서린 파의 재혼 상대였던 토마스 시모로부터 성적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복 동생이죠,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이복 언니인 메리 여왕의 견제와 감시와 질투와 암투를 받으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난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호시탄탐 결혼을 빙자한 유럽의 왕들의 청혼을 이렇게 받기도 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오히려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데 또 활용을 했던 그런 여왕이기도 합니다. 여왕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요, 아주 명확한 목표의식과 유연한 처세술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 문제였죠. 아버지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인 캐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부인은 엠볼린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승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을 파기를 하고 새로운 신교를 세워서 어머니 엠볼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엠볼린도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누명을 다 씌워가지고 천일 만에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천일의 앤의 어떤 비극적인 탄생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헨리 8세가 결국 아들을 얻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사망을 하자 첫 번째 부인인 딸인 그 메리가 여왕에 등극하면서 메리는 이제 구교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기를 핍박했던 신교들을 엄청나게 그 피해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걸 브라드 메리 또는 그 피해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근데 메리 여왕이 사망하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떤 종교적인 맹신에서 오는 극단적인 대립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거의 원한이나 단죄보다는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 열린 사고의 정치를 펼쳤는데요. 당시 영국은 종교, 경제, 영토 이런 문제 등으로 스페인과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땅에 야심이 있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거부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자랑하는 무적 함대를 출동을 시켰는데요. 영국의 그 당시의 해군은 스페인 무적 함대에 비하면 너무나 아주 그 어린아이 수준이었는데 엘리자베스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의 해적왕으로 불리웠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을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함대는 영국 해군과 드레이크의 어떤 협공에 걸려서 계속 전투에 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마침내 무찌르고 맙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는 비록 왕이었지만 여자였고, 그죠? 작은 섬의 반쪽의 왕이었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와 유럽 주변 제국들을 공포에 떨게 한 카리스마의 여왕이었다라는 이런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 그 여왕 다음으로 또 영국의 가장 중요한 또 한 명의 여왕이 있죠. 그죠? 바로 엘리자베스 2세의 고모인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9세기의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의 여왕이었습니다. 그죠? 빅토리아 여왕은 조지 3세의 네 번째 아들인 켄트 공작의 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독신을 고집을 하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해변에서 집시 여인이 당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딸은 여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켄트 공작은 유럽 작센코브르 독일이잖아요. 독일 출신의 딸 빅토리아 메이 루이자와 1818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딸이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유럽 왕실은요, 이 근친 간의 결혼을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겨울 폐렴이 유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조지 3세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이 순위인 조지 4세가 바로 또 사망을 하는데 왕위 계승자였던 삼촌과 아들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뭐 아주 방탕하고 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줄줄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왕위 서열이 멀었지만 당시 18세로서 성인이 됐던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왕은 그의 외삼촌 레오폴드 1세가 추천하는 아주 미남 알프레드 공과 1940년 결혼을 하는데요. 그때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흰색 웨딩드레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입는 흰색 웨딩드레스가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버트는 여왕의 남편이었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요. 여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요.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여왕이 두들기면서 영국 여왕입니다. 문을 여세요.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줬대요. 빅토리아입니다. 이래도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러다가 당신의 부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죠? 여왕을 다룰 줄 알죠. 그죠? 남편 알버트의 여왕은 든든한 평생 버팀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식민지를 확대하고
또 양당 체제를 이렇게 구축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만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요, 영국의 문화와 과학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그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금실이 좋은 부부였는데요. 근데 말썽꾸러기 아들 에드워드 왕자 문제로 사관학교를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맞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알버트가 42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암울기를 겪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신하들이 잘 그 보필을 한 덕분에 인도의 황제로 즉위를 하고 아프리카 식민지도 이렇게 확장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장 화려한 대영 제국을 통치한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로 군림을, 최장수로 군림을 했죠. 그죠? 대영 제국의 기반을 세웠던 엘리자베스 1세에서부터 또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의 그런 황금 시대에서 오늘날 또 엘리자베스 2세에 이르기까지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의 격변을 겪으면서도 영국 왕실과 정치가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랜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타계하신 필립 공의 그 보이지 않는 외조도 한 덕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거대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필립 공의 명복을 빌면서 슬픔에 잠긴 우리 영국 국민들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